내가 그린 그림 안에는 나만의 아픔, 또 상처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꺼내서 읽어보고 또 제대로 치유해 주는 것. 이게 미술치유가 맞나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네, 맞췄군요. 근데 제가 한 설명은 좀 부실했던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하고 쉽게 미술치료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보통 뭐 미술치료하면 상담의 한 분야이고요. 그리고 뭐 그림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그 그림 속에는 자신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술치료라는 게 또 편견을 갖는다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제가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술 치료에서 그 사람이 그림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야기해 줬을 때 꼭 점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저 사람을 보느냐. 그런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속의 모든 이야기가 쪽집게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점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안에 미술 치료가 보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속에 그림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숨어 있는 게 있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요즘에는 미술 치료가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미술 치료라는 것이.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2005년에 포항에서 이제 미술치료센터를 여셨잖아요. 굉장히 좀 이르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대구에서 연구원 생활을 먼저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어떤 연구원 하셨어요? 미술치료센터에서 연구원을 하면서 미술치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지관이들 쪽으로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직접 만드는 작업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는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포항은 너무 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냥 도전을 했는 것 같아요. 포항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뭐 미술치료 연구원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전공을 이제 미술치료를 하신 거죠? 네. 그거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어요? 작가로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했었어요. 서울 쪽도 활동을 하고 제가 개인전도 사회를 했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순수 미술을 하신 거죠. 제가 서양화를 전공했었는데 서양화. 그 그림 속에 어떤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알게 되는 부분도 아마 그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미술치료 대학원이 생겼을 때 그때 재밌겠다는 그 한 생각으로 또 도전을 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좀 흥미로워 보이고 그냥 단순한 이제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미술을 하셨겠네요? 어릴 때부터 제가 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건 들판 있고 논 있고 밭이었고 그리고 그냥 달력에 있는 그림을 많이 따라 그렸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달력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모작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때 쓰는 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림을 좋아하는 어린이셨군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전공은 한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럼 전공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때 전공보다는 미술부에 있으면서 그때 미술 선생님께서 그 한마디 너 재능이 아깝다. 한마디 극찬인데요?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제가 그림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면 취미로 그림을 그리신 거고. 왜냐하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였었고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야 되는 부분이었었고 아무래도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학원은 항상 동떨어진 세계라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나요? 뭐 돈이 많이 드니까 특히 제가 장녀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떤 장녀로서 책임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마음껏 이렇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한마디 그 생각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속상했어요. 원망되거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는 걸 포기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항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댁이 어디셨어요? 안강이에요. 안강, 경주 안강이요. 네. 그래서 포항에 동생 고등학교 다니는 그게 뭐 자취하는 방에 네. 제가 밥을 해준다는 그 명목하에 네. 제가 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대 진학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셨어요? 준비보다는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시내에서 뭐 하셨어요? 제가 시민자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 시간제. 네. 예. 근데 그 시민자가 앞에 미술학원 에떠랑제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2층에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 마치면 미술학원 가서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미술학원을 가셨어요? 네, 돈을 그러면 전공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거네요. 전공해야 되겠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아, 그려보고 싶다. 취미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대단한데요, 어린 나이에? 네. 그리고 취미로 시작했는 게 입시가 다가오니까 한번 대학교를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하셨군요. 했고, 그리고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네. 제가 울며 불며 등록금만 네. 보태달라. 네, 미대는 또 비싸잖아요, 네. 등록금이. 그러니까 등록금만 보태달라. 그렇게 애원해서 제 엄마가 등록금을 보태주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대생으로서의 생활을 네. 시작을 하셨군요. 행복하셨나요, 미대 가시니까? 네, 항상 그림을 보고 있고, 그리고 작업실에서 항상 밤을 새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열정 가득했던 시절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라면을 먹고 그냥 제일 산 수제비를 그냥 전심으로 때워도 참 그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 때는 계속 서양화 순수 미술을 하셨는데 네. 그 그림을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미술 치료라는 것은 이게 약간 심리학 이런 쪽에 좀 가깝지 않나요?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림 그리는 거를 또 포기하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재밌다는 그 하나로 도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미술치료 대학원이 생겼으니까 저게 뭐지? 저걸 한번 해볼까라는 그걸로 한번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때요? 미술치료 대학원을 다니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학원이 생겼다 보니까 뭐 서적 같은 것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 원서를 번역해서 뭐 공부를 해야 됐고요. 야, 공부를 2중, 3중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정신병리 쪽으로 또 공부를 했어야 됐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려고 이 고생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도 포기는 안 했고. 네. 근데 제가 아까처럼 심리 분석하다 보니까 제 그림을 분석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라고 다시 또 저를 한번 분석해 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아마 포기하지 않고 갔는 것 같아요. 네. 그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의 그림을 또 분석을 해 보셨다고 네. 하셨는데 어땠나요? 네, 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그린 그림들이 할머니, 그러니까 노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인들의 주름진 모습을 참 많이 그렸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내가 노인들 주름진 모습을 그렸을까 생각하니까 그 삶 속에, 그러니까 주름 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애환들, 그리고 어떤 그 애환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를 옷을 벗기고요. 제가 이렇게 누드도 그랬었어요. 아, 발라를. 네, 발라를 그리는데 제가 거기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가슴을 더 강조해서 축 처지는 가슴을 그렸고요.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어떻게 보면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마음들. 세월의 흔적. 네, 세월의 흔적, 그 속의 고뇌, 어려움. 그리고 자식들의 어떤 대한 사랑, 이 모든 걸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걸 또 제가 또 발견하게 됐었어요. 네.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추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저희 부모를 표현한 작업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 아버지를 표현하면서 되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증오의 감정이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요? 네. 왜 그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가정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는 부분이 많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 원래 잘 안 웃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림을 작업했는데 밤의 이야기라는 작업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시대 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그런 감정들을 밤에 달과 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을 제가 항상 작업으로 밤의 이야기라는 작업으로 제가 개인전을 대구하고 포항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작업들이 수많은 밤을 표현하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속에 자연을 통해서 어떤 치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미술 치료나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굴레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술 치료는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This world I see it calls to me. I hear its voice, make my choice. Yesterday is swept away. Why don't we chase our dreams in this moment? We could be evermore.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at you all think, 'cause I am me and that's you. 톡톡톡인 오늘은요, 그림으로 마음을 읽는 포항미술치료센터 서종숙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뭐 미술치료 얘기는 저희가 이제 좀 들어봤는데 네. 봉사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했던 봉사는 어떤 거였어요? 그거는 제가 초창기 그죠 99년도에 미술치료대학원에 처음 다니면서 그때 제가 장애 애들 한 1년, 2년 정도 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미술 그 치료 봉사를 하신 게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사실은. 99년도부터면. 그러면 뭐 봉사만 벌써 지금 20년? 20년 됐네요? 그렇게 되나요? 제가 안 99년도 하셨으니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나이도 어리셨잖아요. 제가 30대였는데 힘들기보다는 참 재밌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봤었고요. 특히 장애들이 어떤 발달적인 부분에 변화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봉사를 하면서 사전 검사를 하고 한 1년 후에 사후 검사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그림 눈에 발달, 보이는 발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그림 검사가 있어요. 그 그림 검사했을 때 사전하고 사후가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이 이 장애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그 아이들 만나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웠었어요. 정말 보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는 순간에는. 근데 그때 이제 미술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될 시기다 보면 장애 아동들은 그 가족들이 이게 뭔데 이런 거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은 안 했나요? 그때 그 가족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면서 장애 아동들하고 가족, 특히 부모들하고 같이 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하자고 했는데 부모들이 그 부분을 뭐 안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의지가 조금 부족했군요, 부모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상담 현장 보면 장애 애들만 상담도 가고 부모들 밖에서 그냥 지키고 있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네. 이게 상담을 받는다는 게 뭐 이 아이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기관이나 상담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부모가 먼저 나서야 되고 부모가 그 상담 장면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피드백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그 부모님들도 약간 인식에 변화가 생기실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도 미술 치료를 하셨다면서요? 겁 안 나셨어요? 특히 성폭행범들이었어요. 재수자들이. 물론 이제 이런 편견을 가지면은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얼핏 좀 쉽게 접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사로서 이렇게 워낙 뭐 정신과 병동도 했었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첫 만남을 했었어요. 네. 근데 첫 만남하고 돌아와서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저 속에 있는 두려움을 봤었어요. 악몽 꾸셨어요? 네.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성폭행범들이 어떤 그 했는 장면들이 그 피해자가 저 자신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통해서 저는 하나를 또 자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만나는 게 아니고 나도 어느 정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직까지 멀었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 다음 만났을 때는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군인들도 하셨다고. 도대체 안 한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에 가서 하신 거예요? 예, 군대 해군 육전단에 갔었고요. 그때 한참 뭐 2014년도였네요. 한참 뭐 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요. 이게 군에서 어떤 뭐 폭력 그리고 왕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방부 메일에 들어가서 국방부 장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정말요? 네. 직접이요? 네. 뭐라고 쓰셨어요? 메일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술치료를 하고 있고, 내가 몇 년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포항에서 하고 있는데, 그 포항 주변의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군의 문제점을, 그죠?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같이 뭔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글을 막 쓰셨어요. 야, 그것도 직접 또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네. 역시 또 이렇게 미술 치료를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먼저 보게 되시나 봐요. 그게 막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포항 전체의 트라우마이기도 한데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제가 12월 달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흥해 그 마을에 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지진 트라우마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몇 분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경로당에서 또 이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역시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흥해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봉사활동을 또 하셨는데 미술치료 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또 그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들 여기 꿈틀로 작가들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또 파티를 했었어요. 그 동네 가서 먼저 지역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먼저 주민들하고 파티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 1월 달부터 주 1회씩 해서 저희도 봉사가 들어갔었거든요. 미술 치료로. 미술 치료도 있고 트라우마 쪽 중점 쪽에서 그러니까 몸을 푸는 그런 호흡하고요, 푸는 행위 같은 그런 뭐 체조하고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반응에 표현하는 또 작업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지진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 본인한테는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트라우마 치료 공부할 때도 한 분 강사 선생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우울한 행동을 하는 거는 정상적이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우울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저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울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살로 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도 마찬가지로 아마 갖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뭐 지진에 인해서 공포감이 있다면 그게 몸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제가 이제까지 상담하면서 가족 치료도 많이 했었고요. 아동 학대 이렇게 가해자의 부모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노인 학대 피해자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담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공부를 통해서 못 느꼈던 게 한 가지 찾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 와. 그거를 찾았어요. 멋있는 말이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은 다 훌륭하다는 그 전제하에 상담을 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는 그 말 한마디, 네. 그 가슴을 제가 가슴에 딱 간직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미술 심리 치료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봉사 활동도 하셨는데 또 몇 년 전부터는 이곳 꿈틀러에서 행사 기획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일단 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소장님이라고 계속 네. 호칭을 하고 있기는 한데 처음에 저도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워낙 많으셔서 네. 뭐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본인을. 저는 제 명함에 예. 문화예술치유기획 이렇게 써놨어요. 문화예술치유기획자. 예.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네요. 예.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예. 지금 이제 꿈틀러에서 이제 행사 기획을 3년 전부터 해오셨는데 일단 꿈틀러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 꿈틀러는 저희 원래 포항시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네.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창작지구 꿈틀러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원도심 세태로 인해서 이렇게 도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데 그 속에 창작지구를 만들어서 문화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죽어가는 도시에 네. 문화라는 부분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단기간에 뭘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주변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건물이 다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도 원래는 오래된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공간에 뭔가 새로움을 넣는다는 거는 제일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꿈틀러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꿈틀러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길래 예. 저는 제가 하는 지금 이렇게 미술 치료 분야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온 작가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러니까 치유 쪽으로 뭔가 예. 프로젝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포항을 문화예술 치유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문화예술 치유 기획자다운 그런 생각이네요. 좀 더 크게 포항을 한번 네. 이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뭐 공부뿐만 아니고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서울에 또 갔었고요. 그 문화 비축기지도 네. 갔다 와서 보고요.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렇게 이 도시랑 뭔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도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르게 기획자로서 좀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네. 지금 3년째 꿈틀러가 네. 2017년부터 네.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행사들을 기획하셨어요? 이제 꿈틀러에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결해서 이제 뭐 2017년, 2018년 했었고요. 제가 2017년도에 이렇게 주민들 초상화 그려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틀러 네. 작가들이 주민들 모습을 찍어서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걸 전시회를 했었고요. 그 작품들이 지금은 각 상가마다 다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이야, 각자 이제 그 점포마다 네. 걸려 있나요? 네. 와, 굉장히 멋있는 사업이네요. 네, 그걸 아마 그런 사업을 통해서 2018년도 또 사업도 아마 자연스럽게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2018년도에는 그럼 뭐 어떤 사업들로 이어졌나요? 저희들 뭐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장터 꿈장을 예.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도 하고요. 오. 네. 그리고 뭐 이쪽에 먹거리도 판매하고 네. 나온 옷 같은 것도 판매도 했었어요. 축제였을 것 예. 같아요. 자, 그렇게도 했었지만 또 재밌었는 게 저희들 문화재 도시재생 사업으로 네. 또 이게 철수와 목수 프로젝트도 하게 됐거든요. 철수와 목수? 예. 어떤 거였죠?
저희들 각 상가마다 예술 작품으로 해서 감성 간판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아, 네. 꿈틀로 작가랑 그리고 저희 포항의 철강회사하고 예. 연계를 해서 네. 그 철강회사 공사단이 와서 작업을 같이 도와서 해서 지금 꿈틀로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아, 그 예쁜 간판들이 이제 그때 탄생을 했군요. 예. 각 뭐 상가마다 특징을 살려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화품앗이 사업. 또 문화품앗이. 예. 그래서 작가랑 상가랑 연계해서 네. 저희들 약정서도 썼었어요. 그때 뭐 저희들 작가들이 뭘 그냥 큰 걸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뭔가 작품적인 걸 만들어주면 꼭 상가에 필요한 걸 만들어주면 주민들은 또 작가들한테 뭐 열린 화장실 제공할 수도 있고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되고요. 그거 되게 예. 좋네요. 그리고 또 음료나 그런 것도 뭐 10% 할인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곳에는 저희들 작가들한테 간식, 그러니까 야식 같은 거 제공해 주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상인들과 이제 이 작가들 예. 사이에 그 굉장히 좋은 네트워킹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았고 애착이 갔던 행사는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해요. 여기 앞에 있는 작가 쌤을 모시고 살짝 볼까요? 예. 아,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동네방네 예술 프로젝트를 해서 네. 이 작가분들하고 그러니까 약간 치유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자아를 찾아서 해서 예. 포항에 제가 100명의 아이들이 뭔가 자기를 자아를 찾는 작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의 자기의 나비가 되면 이 수백 마리의 나비가 더 많은 또 나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었고요. 취지가 굉장히 좋네요. 네, 그래서 이 선배 작품전을 먼저 기획을 해서 작품전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찾아가는 작업도 했었고 다시 이 꿈틀 갤러리로 찾아오는 작업도 같이 해서 그때 참여한 아이들 90명의 아이들하고 10명의 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서 1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참여했네요. 네. 와. 그 외에 또 뭐 재밌는 활동 하나만 더 꼽는다면요. 제가 2017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편의문과 함께하는 가족 팝업 놀이터를 했었어요. 가족 팝업 놀이터. 예. 어떤 거 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편의문 선생님을 모시고요. 예. 지금 저희들 여기 북경 주차장이 있어요. 네. 주차장을 빌렸어요. 아, 주차장. 예. 예. 그리고 넓은 공간. 예. 뭐 다양한 모양의 어떤 박스를 다 구했었어요. 박스로 뭘 해요? 박스를 집어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팝업, 그러니까 집을 짓고 집을 예. 부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어떤 예. 위험한 곳에서 가족들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족이 하나의 보호해주는 수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기획 의도로 잡고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어요. 왜냐면 행사 다음 날인데 그때 비 소식도 있었고요. 태풍 소식도 있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계속 새벽까지 제가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계속 날씨를 이제 휴대폰으로 봤었어요. 그랬겠죠. 괜찮았나요? 편의문사만 계속 통화를 하고 예. 그러니까 새벽까지만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출발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강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최고의 팝업 놀이터라고 그 선생님께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왜 하늘까지 도왔네요. 하늘이 비도 내리고요. 바람 들고 햇빛도 비춰졌어요. 어머, 제 예상을 그냥 완전히 빗나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됐나요? 예, 그래서 저희도 비닐도 준비했었는데 네. 비가 오면 박스에다 비닐 덮으시고 네. 집 안에 들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비가 그치면 또 나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아이들한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자기가 지은 집에 비를 또 피하러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어요. 그거 혹시 올해도 하나요? 저도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원래는 아마 놀이 중심적으로 해서 네. 뭘 해볼까 지금 생각 저 중입니다. 미리 연락 좀 주세요. 네. 저도 꼭 가겠습니다. 문화재 도시재생 사업으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작가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어떤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마 포항의 문화가 좀 주민들하고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실 것 같아요. Won't you be my, won't you be my, won't you be my Valentine?
Cause I adore you, I'd give anything for you. You make me smile, smile, smile. And when I'm around you, things kinda get hazy. Because I am crazy, crazy for you. I cannot describe it except that I'm in love. 미술 치료도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고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하고 그다음 미술 치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 속에 가지고 있는 특히 예술 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 치유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행위 자체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 간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신 분들하고 좀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치유 프로젝트를 원래 준비하려고요. 꿈틀로에서. 네, 꿈틀로 중심적으로 해서 그리고 꿈만학교도 꿈틀로에 중심적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치유 쪽으로 또 연결해서 좀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포항을 좀 더 치유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해보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얘기들만 듣고 있어도 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해오셨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앞으로도 이미 계획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 계획됐는데 뭐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일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내가 재미있고 어떤 분에서 또 사명감 지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그 많은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소장님의 어떤 꿈, 모토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짧게 얘기한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소가봉송 주자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모기업의 주자를 뛰었는데 그때 그 모토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단어 하나로 작년을 힘차게 살아왔었고요. 올해도 아마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로 살아올 것 같은데 그 불가능이 가능케 하라가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삶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소장님의 모토시군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 지금까지 그 이루셨던 많은 일들이 그렇게 해서 가능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정말 제가 계속 도전해서 살아온 저의 인생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그 모토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또 많은 분들의 트라우마와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포항 지역에서 이제 또 지금처럼 그런 재미있고 의미 있는 행사들 앞으로도 많이 기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혼자보다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이런 일에 지지해 주신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림으로 마음을 읽는 포항미술치료센터의 서종숙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itting on the front porch on a Sunday afternoon, just me and a buddy who I've known for a few years. We figure since the weather's nice, we might as well soak up the sights of Nashville with no suits and ties around. Conversation covers everything and in between, from Grandpa's health to Mary.